정부는 6월 19일 발표한 2차 추경 약 20조 원으로 전 국민 1인당 15만에서 50만 원 소비 쿠폰 지급과 함께 소상공인자 영업자 채무탕 감정책을 포함했습니다.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 113만 명, 약 16조 원을 소각하고 원금 1억 이하 소상공인엔 원금 90% 감면과 20년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이번 2차 추경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세출 지출은 20조 2천억 원이고 세수 보전으로 세입 경정에 10조 3천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세입이 약 10조 3천억 원. 부족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 가지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약 19조 8천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해 재원을 확보하고 둘째로는 장학금, 전기차, 보조금, 지방교부금 등 일부 지출 항목을 줄여 약 5조 3천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환평형기금 등 여유기금 약 5조 5천억 원을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부족한 세입을 메우면서도 동시에 경기 부양 여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퍼주기식 정부 지원은 단기적 인기와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지만 반복될 경우 재정 부담이 누적되어 국가 채무가 급증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 향상 없이 현금만 투입되면 경제 왜곡과 복지 의존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 채무는 정부가 국민을 대신해 지는 빚으로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D1 기준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공기업,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하면 실제 부채는 약 1,9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GDP 대비 75% 수준입니다. 또한 정부가 보증하거나 연금 등 미래 지급 의무가 있는 잠재 부채까지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즉, 표면상의 채무보다 실제 국가의 재정 위험은 더 크며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채무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그 이자만으로도 많은 세금이 쓰이게 됩니다. 돈을 빌려서 지금은 지원금을 줄 수 있지만 결국은 미래에 더 많은 세금을 걷거나 복지를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빚이나 연금 지급 같은 숨겨진 빚까지 합치면 부담은 훨씬 큽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계속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나중에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는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국가 채무로 파산한 대표적 사례로는 그리스입니다. 2000년대 초반 그리스는 과도한 복지 지출과 허술한 세금 징수로 재정 적자가 커졌고 이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계속 발행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의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30%를 넘기며 국제 신용등급이 급락했고 채권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결국 2010년 국제통화기금 IMF과 유럽연합 이후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긴축 정책으로 실업률 급등, 복지 축소, 사회 불안이 심화되었고 국민 삶의 질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국가 채무는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기적 혜택에만 집중하기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현금성 지원에 박수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성장과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부문 부채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장기 재정 계획을 국민과 공유해야 합니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 책임의식을 가질 때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